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1600분에 거의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토요일 방송도 역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구독 또는 좋아요 한 번씩 클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지난주 토요 경마는 자, 이경주가 백미였습니다. 이거 좀 잘못 표기가 된 건데 서울 4경주였죠. 나이스 치타, 여기에 최고의 복병인 8번 월드블레임. 예고 강공략 경주였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기회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나이스 치타의 월드블레임 쌍승식 463.900. 자, 정말 또 한 번 999 강공략 경주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자, 이번 주 역시 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토요경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큰 배당은 오늘 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딱 훑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지켜봤는데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이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요 인기 마피 중에 이렇게 한두의 마피를 빼거나 뒤로 돌리는, 자,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기 마피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와 근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뺐을 때 그에 따른 배팅 전략은 엄청나게 유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수는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오늘 토요 경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방송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토요 경마의 강공략 경주는 1경주를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고요. 4경주, 6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11경주입니다. 그리고 8경주 A급이 되고요. 11경주는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이고, 오늘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복승식 기준이 아니라 쌍승식, 복승식, 삼쌍승식, 삼복승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충마의 믿음이 정말 강합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 아니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도 있기 때문에 전승식 공략을 저는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11경주 A급 하이라이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상금이 좀 높죠? 루키 경주입니다. 루키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그나마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제1경주가. 그래서 선택을 했고, 물론 이제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환수적인 측면에 메리트까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고요. 1경주. 주목해볼 마방은 마필이 아니라 마방은 33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자, 올해 33조 마방은 정말 상승세죠. 연초부터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는 이제 7승을 기록 중인데 엄청납니다. 상승세. 일단은 4번 매직 사일런스,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아카펠입니다. 자, 이 뒤에 마필 공교롭게도, 자, 이건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인데 지난 6월 3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루키 경주였었고 매직이드요 모닝볼드 33조 마방의 두 마리였죠. 동반이 협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기억을 하는 게 강공략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도 이 같은 마방에 나오는 두 마리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강공략 강하게 말몰이를 할 가능성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제가 무조건 그냥 믿는 건 아니죠.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매직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과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요. 역시 33조 마방의 최고의 믿음직한 기수는 빅투아르 기수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고요. 믿음이 가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아카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아카펠은 추입형 마필에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의 기대치는 분명히 아카펠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1200m에 있을 여건을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11번 마필보다는 4번인데 그래도 11번도 충분히 2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대가 있느냐? 두 마리입니다. 발이 10번 서해바다,
그리고 6번 너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같은 경우는 이제 GM 선택으로 하면 좋은 듯 보이죠. 기록도 빠르긴 합니다만 걸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성도에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어떤 마필 4번 매직 사일런스, 어떤 마필 외곽에는 11번 아카펠과는 차이가 좀 있고요. 서해바다는 마필이 그나마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GM사 때 걸음도 이 마필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아직은 뒷심의 완성도가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뭐 더 이상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거의 기본마 또는 신예 마필들 대결이긴 합니다만 완성돼서 좀 밀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눈에 띄는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 1경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번 마필, 6번 마필, 10번, 11번 4번, 6번, 10번, 11번인데 저에 따른 우선순위의 노림수는 4번, 11번입니다. 3조 마방의 2개의 마필이 동반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건,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축을 정해야지만이 6번, 10번을 받칠 수 있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200m 레이스의 전개를 예측해 봤을 때는 4번 빅토아르 기수의 매직 사일런스가 좀 더 믿고 할 수 있는 마필로서는 유력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4번은 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3두의 마필이죠. 간명합니다. 4번은 축으로. 근데 저에 따른 노림수는 11번 마필. 필히 안고 하셔야 되고요. 아카펠. 그리고 6번 너만을 위해서. 10번 서해바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거 첫 경주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다지 환수가 높지 않으니까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하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고 1경주는 제가 볼 때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는 먼저 어떤 마필들을 살펴봐야 되냐면은 바로 이 마필들이죠. 1번 루비포트. 그러니까는 12월 30일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폭선이 내렸던 그런 하루였는데 당시에 출전했던 마필이 다나운 넥스. 이번에 6번 마필 인기 마필이죠. 그리고 루비포트 1번 마필. 여기에 핑크 윈드 10번 마필입니다. 이 3두의 마필의 격차는 코차코차였습니다. 거의 격차가 없었고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경주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어떤 전개가 펼쳐졌냐면 당시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뒤에 오는 마필들 또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는데 냉정하게 이 경주를 한번 보면은 당시 다나넥스의 3번 마필, 이번에 6번 마필이죠. 그리고 루비포트 2번 마필, 이번에 1번 마필입니다. 이 뒤의 마필은 직전 경주의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거의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선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이 핑크윈드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죠. 핑크윈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코차를 졌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인트는 뭐냐면 주로가 있으면은 2번과 3번은 그때 당시에 경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번, 3번의 사이에 핑크윈드가 종반에 올라오는데 여기서 살짝 진로가 막혔습니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거의 한 20m 부근 아니면 10m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게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딱 고차로 친 겁니다. 경마는 코차 대결입니다. 코차로 이게 이기냐 지냐 이게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미세한 진로 또는 미세한 늑발, 출발, 전개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핑크 윈드가 정상적인 주로에서 중반에 힘대결로 간다면은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직전에도 그런 변수만 없었다면은 10번 이 핑크 윈드라는 마필이 다나운넥스와 루비포트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10번 핑크 윈드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나운넥스 루비포트는 뒷심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워낙 이 편성 자체가 약합니다. 그나마 되는 마필들로 보여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있다면 바로 11번입니다. 매직 플레저. 자, 이 매직 플레저라는 마필은 이제 15주 만에 나오고 있죠. 15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속 주행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기대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마바에서는 연습주행을 치르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월 11일이었죠. 이때 주행사 때 걸음을 지켜보면은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강하게 밀긴 했습니다만 거의 추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앞선의 경합을 펼친다라면은 루비포트 다나운 넥스 이 마필드와의 경기에서 11번 마필은 크게 밀릴 마필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11번은 필히 안고 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루비포트 다나운 넥스 여기에 핑크 윈드 마지막으로 11번 매직 플레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아마도 인기 순위도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릴 것으로 보여지고 뭐 여기서 사이에 있다면 이제 5번 마필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축은 10번입니다. 핑크 윈드를 강력하게 믿고 하고요. 10번 마필을 강축을 해서 1번 루비포트, 다나운 넥스, 11번 매직 플레저 2위권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2위권에서. 그런데 인기 순위 3위가 예상되는 마필을 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되든 간에 이거는 환수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할 듯 보이고요. 일단은 축은 10번입니다.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10번 핑크 윈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5번 마필은 좀 배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늦게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진로도 잘 풀려야 되고 암만 상대 마필이 약하다고 해도 그래도 1200거리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번 마필은 저로서는 좀 뒤로 미루고요. 10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우선순위는 1번, 6번, 외곽에는 11번 매직 플레저까지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주요 마필들이 이번 경주의 추입형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선에서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과연 능력 마필이 있느냐 또는 그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컴플리트 파티 직전에 거의 바닥 추입이었죠.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외곽 전개 종반의 추입으로 이 마필이 올라오는데 종반의 추입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걸음 자체가 정말 돋보였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국대 파이터 마찬가지였죠. 직전에 중후미권 전개 속에 종반에 올라오는데 역시 탄력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마필, 2번 마필은 다 추입형 마필. 비록 거리는 1300이긴 합니다만 과연 앞선에 강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이는데 강자가 없네요. 이 편성 자체가.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4번 마필이죠. 원더풀 시킹. 그나마 이 마필이 그나마 좀 빠릅니다. 물론 이제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 마필도 편하게 선행을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편성에서는 일단은 앞선 전개의 찬스를 맞이했고요. 그런데 자, 이게 직전에 준우승을 하긴 했는데 직전의 편성은 엄청나게 약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파살 우봉이 지난주에 또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뭐라고 그랬냐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때 이 파살 우봉 때문에 호명 에이스의 원더풀 시킹 이 조합을 제가 적중을 실패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파살 우봉은 내측 게이트의 1번의 선행이기 때문에 5개권이 그러니까는 경마라는 게 이게 다 경험입니다. 이게 자꾸 이런 게 되짚고 해야 되는데 그 늘어난 100m 여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 어찌됐든 이 마필은 버티기를 못했고요. 지난주에 또 인기 마필이었죠. 또 못 버텼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했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원더풀 시킹이 직전에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를 다섯 줄의 앞선의 편한 전개, 최적의 내측 전개 그다지 강하게 믿기에는 이 마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는 선행력 마필 중에 무서운 마필은 없다. 결국에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을 믿을 수 있는 레이스고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마필은 2번 국대 파이터입니다. 앞선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또는 선행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중에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입이 무조건 통할 수 있는 여건이고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거리가 아니라 1300거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대 파이터로서는 좀 더 유리하죠. 100m의 거리가 더 주어졌습니다. 올라올 여지는
충분한 마필. 2번 마필 믿고요. 자, 그러면 이제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6번 드림카드인데, 드림카드도 종반에 추임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제 이 마필은 살짝 좀 비교가 되는 게, 저는 안 꼬는 겁니다. 근데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12월 17일 포화조르의 1200m 레이스 기록이 1분 16초대. 같은 주간이었죠. 같은 주간. 12월 16일. 하루 빨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컴플리트 파티의 기록은 1분 14초대. 물론, 불량주로와 포화주로의 차이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 기록이 1번 마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6번 마필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고요. 가장 복병이 또는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8번입니다. 미스터 파워가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키를 쥐고 있고요. 어떤 키냐면 이 마필이 배당 쪽에 키를 쥐는 마필은 바로 이 8번입니다. 미스터 파워. 왜 그러냐면 미스터 파워라는 마필은 12월 9일 데뷔전 때 비록 이 마필이 순위권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이라는 거는 걸음의 여력과 또는 기록과 코너별 타임과 이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 마필이 제가 왜 보냐면 그러니까 직전 경주 또는 그전 경주와 비교해봤을 때는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일단은 훈련 강도가 강해졌고요. 마방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가지고 출전 주기를 약간 당겼습니다. 당겼다는 건 뭐냐면은 마필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당긴 이유가 있겠죠. 굳이 출전 주기를 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4주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3주 만에 나왔다. 그 점이 변수고 세 번째는 다비드 기수의 안장 교체. 그러니까는 미스터파 물론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이래서 이 마필이 걸으면 좀 더 나을 것이다. 또는 나아질 개연성을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세 가지죠. 훈련 강도 높였고 출전 주기 당겼고 마방에서 기승기수를 교체를 시키면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미스터 파워다. 그런데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그렇게 또 이 마필의 경주력이 나쁘진 않다. 언제? 12월 9일이었죠. 그래서 8번 미스터 파워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뭐 2회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네요. 그러면은 자 3경주 역시 간명하게 1번, 2번, 6번, 8번 저는 4두의 마필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 중에서 축은 2번 마필 국대 파이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컴플리트 파티, 6번 드림카드, 8번 미스터 파워 최고의 보병은 8번이 나름대로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변화를 꾀했던 마필이다 라는 점에서 8번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경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오늘 주변에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현재 인기 순위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중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자, 이번 경주. 자, 먼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6번 마필이죠. 5번 럭키파티 그리고 6번 미래타워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럭키파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내용이 좋았던 거는 인정합니다. 직전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단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무려 3.5kg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과는 내용 자체가 좀 틀리죠. 직전에 걸으면 좋긴 했는데 편성은 약했었고요. 부중이 많이 늘었다. 럭키파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순발력과 스피드 종반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 레이스는 나쁘진 않지만 무려 3.5kg나 늘어난 부담 중량 속에 1400의 거리는 유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5번 마필. 자, 6번 미래타워입니다. 미래타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 중의 관건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가는 최근에 이 마필이 계속 문세영 기수와 기술을 했었는데 문세영 기수는 5번 쪽에 기술하고 있고요. 자, 물론 2역 기수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직전에 승급전에 이 마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부담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 55kg를 쥐면서 우승을 했는데 5등급에 승급해서 상대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영향이 55kg 그대로 동일했습니다. 왜? 6등급의 경주 내용 자체가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나서고도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던 그런 지심이었고요. 그런데 직전 대비해서 또 1kg가 늘었습니다. 6번 마필. 7번 큐피드 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긴 한데 이 마필도 부중이 늘었죠. 그리고 최근의 편성은 좀 약했던 데 있어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강공략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마필입니다. 원스피어. 자, 이제는 이마필을 이제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원스피어.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 원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와, 저 마필 저거 올라올까? 올라올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걸으면 좋은데 항상 초반에 거리차가 아셨던 마필이 원스피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 이제 이 마필이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순위가 상승이 되는 과정에서도 종반의 추임력이 나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았다가 한 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일부러 참은 건 아니지만은 붙으려고 해도 못 붙었던 마필입니다. 거의 바닥에 있다가 한 발을 썼던 마필인데, 근데 최근에는 스피드가 나와주면서 앞선에 붙어준다. 물론 일찌감치 붙는 건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순위가 상승이 되면서 이 마필이 꾸준하게 순위가 상승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종반에 힘을 쓰는데 이렇게 스피드를 발휘하고서도 종반의 탄력 자체는 이전에 참았다가 추임력 발휘했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직전의 이 편성이었죠. 라운더 대세. 그리고 제가 들었던 노터스 미르, 차돌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마이칸. 이 편성에서 56kg를 짊어지고도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원스피어를 믿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57의 부담 중량이 전혀 높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대 마필, 럭키파티, 미래타워, 큐피드 챔프 이런 마필들의 부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게다가 원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1400이 가장 적정거리인 여건이고 이 마필의 최근의 스피드 향상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원스피어를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의 능력을 믿는 건데 뭐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가장 돋보인다고 보여지고요. 이 여건에 놓고 본다면 그리고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말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싹 다 능력평가 끝났는데 4번 원평강자가 직전에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전의 원평강자는 뚜렷하게 뭐 실전 걸음의 변화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내축 추입이긴 했습니다만 와, 이거는 정말 많이 마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급전이 납니다만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 3세 마필, 자,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금순위의 자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최근에 금전사 이런 마필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원평강자는 복병 마필로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일단 뭐 주력방어는 제가 현장에서 나누겠지만은 일단은 주목할 마필 11번입니다.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11번 원스피어를 강축을 해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럭키파티, 미래타워, 그리고 큐피드 챔프. 여기에 여지가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원평강자가 최근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일단 안고 가셔야 됩니다. 4경주 올해 주민에 되어 있다는 두 번째 강공략이고 누림새 마필 11번 원스피어를 자신있게 놓고 강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정확하게 딱 3대 마필의 접전으로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3파전으로 보여지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 참 좋은 질주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최근에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기지는 않는데 걸음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딱 이기는 만큼만 이기는 그런 추입 타이밍이랍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외곽에 11번 게이트였고요. 초반에 앞선에 붙기가 만만치 않았었는데 일찌감치 선입권에 붙어줬고 중반에 힘대결에서도 또는 근성대결에서 이 마필이 우일점했던 마필이 바로 1번 참 좋은 질주입니다. 뭐 저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2kg 늘어난 부담 중량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덩치형 마필이고요. 1번 마필. 여기 바로 이제 7번 모모케이. 와, 이제는 이 마필이 선행을 받네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물론 이제 아주 빠른 마필은 없었습니다. 직전 편성에서. 그래서 이제 선행적인 좀 더 유리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덩치형 마필들, 자, 이 모모케이 같은 경우에는 530kg이죠. 엄청나게 마필이 큽니다.
그런데 직전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출발과 동시에 그야말로 생고무처럼 팡 튀어나갑니다. 스피드도 있고요. 중반의 DCM 견벽 있는 마필입니다. 모모케이 인정합니다. 7번 마필. 자, 키를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제가 저평가를 하고요. 한 마리는 강하게 인정합니다. 바로 5번 거센 챔프, 6번 스터닝 레이디입니다. 자, 저는 참 좋은 질주도 만만치 않게 이 마필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모케이도 빠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선행은 6번으로 봅니다. 스터닝 레이디란 마필. 이 스터닝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출발 자세 불량 때문에 경주 제외가 됐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거의 3개월 만에 출전이었죠. 그러니까 공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조차도 이 마필은 경주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 자세 불량으로 이 마필이 제거를 받고 나왔는데 이 또한 공백기죠. 3개월 만에 제거를 받았던 마필. 그래서 12월 달에 직전에 복귀전을 치르고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7주 만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스터닝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뭐 이전에 이 마필이 지난해 6월 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6등급에 우승을 했을 때 1200m 레이스였습니다. 엄청나게 빨랐었고 중반까지 탄력도 상당히 위력이 있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공백기가 좀 길다 보니까는 뭐 초반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게 빅토르 교수의 안장교체 2편성이라면은 저부터 이거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1300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 6번 마필 스터닝 레이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마필이 현재 인기 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저평을 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이 마필 저평가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3조 마방의 마필 말씀드렸죠. 음파 챔피언 무려 57을 짊어지고 그 전 경주에 선행을 받아가지고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은 격이 틀리다. 그리고 최근에는 적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마필은 보셔야 된다. 여유있게 우승했습니다. 무려 57kg 짊어지고 우승했습니다.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6번 스터닝 레이디 필히 안고 하시는 마필 추천을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센 챔프인데 이 마필은 좀 고민스럽죠. 물론 이제 이 마필의 능력 셉니다. 그런데 과연 딱 하나입니다. 과연 거센 챔프가 추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무려 57을 짊어지고 1300의 거리의 이 마필이 과연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제가 볼 때는 기회조차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반이 그만큼 느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참 좋은 질주, 모모케이, 스터닝 레이드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들이 선행이건 선입이건 간에 앞선에 붙으면은 버틸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1번, 6번, 7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거센 챔프는 저는 상당히 불안수가 있다. 만약에 3복 공략을 하신다면 5번 마필은 안고 갈 메리트는 있겠죠. 왜? 늦추입을 하더라도 3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순식 공략에서는 상당히 위험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런 마필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능력이건 부중이건 전개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이런 마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전개 부담 중량 쉽지 않다 봅니다. 물론 상대를 봐야 되겠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3뒤의 마필만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3뒤의 마필 바로 1번 참 좋은 질주, 7번 모모케이, 6번 스터닝 레이디 3뒤의 마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주의 최고의 키를 주는 마필은 6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은 필히 안고 하셔야 됩니다.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 뭐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선입까지도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이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선행입니다. 6번 스터닝 레이드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간명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에 역시 접전이 예상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2위권에서는 좀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선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들. 그러니까 이 편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형 마필들이죠. 물론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도 있는데 극과 극입니다. 안 되는 마필, 되는 마필. 먼저 축을 놓고 갈까요? 바로 5번 벌교차돌입니다. 벌교차돌. 자, 이 벌교차돌도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 마필이 12월 17일 날 우승을 한 다음에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내측 기댐 때문에 이마필이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이마필 어쨌든 간에 오마시는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GM사를 받았을 때도 약간의 내측 기댐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거 또 선행입니다. 또 선행이고 만약에 선행 전개를 펼치면은 1200m 레이스 문세영 기수라면은 거의 기댐의 악벽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펜스에 붙여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5번 벌교차들은 저는 일단은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5번 마필. 자, 관건이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먼저 중요한 걸 말이 7번입니다. 청파의 꿈. 그리고 피지블레이드, 파인데이. 저는 냉정해 봤을 때 이 청파의 꿈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9일이었죠. 물론 이제 이 한 경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최근의 경주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청파의 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능력 대비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필 뒷심이 이렇게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 뒷심이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특히나 지난 9월 9일이었죠. 이때는 파인데이나 마필가 대결을 펼쳤는데 4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거의 동일 부정이었죠. 그러니까는 파인데이가 0.5kg의 이점이 주어졌네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부담량을 놓고 본다면 2.5kg 차이입니다. 그리고 파인데이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마필이 전개만 매끄럽게 풀린다면 청파의 꿈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필 파인데이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청파의 꿈이 3등, 4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라는 게 또는 2위를 기록한다는 게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일단 뭐 7번 청파의 꿈은 저는 아예 삭제를 합니다. 불안합니다. 말씀드렸죠. 청파의 꿈은 파인데이랑 비교를 해봐도 절대로 이 마필이 이긴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번 마필 용천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지루콘인데 용천지상도 직전에 추임력이 그야말로 굿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임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용천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능력이 드러난 5세 마필인데 지난 10월 28일 이때부터 이 마필은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때도 종반의 추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11월 25일이었죠. 그리고 12월 24일. 그러니까는 최근에 정작 준우승은 직전 경기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3번의 경기 이 마필의 뒷심은 정말 좋았다. 그러면은 추입 대결의 영상이라면은 이 1번 용천지상은 절대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극과 극의 선행용 마필. 그러니까 뭐 골든라인이라든가 호명 에이스. 안 되는 선행용 마필이 있는 반면에 강력한 선행용 마필 벌교차돌. 극과 극입니다. 그러면은 2회 마필은 종반에 추입 대결로 가는데 그러면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1번 용천지상. 두 번째는 3번 지루콘입니다. 지루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마필이 1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점차적으로 좋았고요. 그런데 이상규 교수 직전에 김태훈 교수로 교체가 됐죠. 바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상대 마필은 앞선에 오경재 설명드렸던 참 좋은 질주하는 마필. 거의 반마신 차의 경쟁이었죠. 자, 이거 또 됩니다. 되는 여건이고요. 그리고 2회 마필은 6번 피지블레이드도 역시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인데이가 기복은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편하게 앞선에 선의권에만 붙어주면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복은 있지만은 파인데이가 그나마 여지가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6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로 이번 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7번 청파의 꿈이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번 벌교차들을 기본 예측을 해서 1번과 3번이 우선순위의 누림수입니다. 5번 축에 1번, 3번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과 8번.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의 포인트는 5번은 믿고 가셔도 됩니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력은 1번, 3번입니다. 그리고 7번 청파의 꿈은 저는 안 본다. 상당히 불안하다.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축에 1번, 3번 그리고 6번, 8번 이렇게 4대의 마필을 안고 가는 축은 5번을 믿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을 뺄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거 2위권에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2위권에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1700의 거리가 일단은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1700의 거리다.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위너형입니다. 비록 뭐 직전에 이 마필은 선행 전개로 최적의 전개를 펼치다가 종반에 티진드라 마필한테 덜미를 잡혔는데, 근데 이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공백기가 엄청나게 길었었죠. 8개월이었습니다. 공백기가 8개월.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12월달이었고요. 그리고 위너형 같은 경우에는 5점함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었냐면은 지난해 2023년도에 국산 3세 최강자전이었죠. 그 1차 관문인 캐르컨 마이 경주. 여기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뛰었던 뭐 썸씽 노스트, 드래곤스타, 너트플레이, 럭키선, 스피디어, 도끼불패, 거의 뭐 현 시점에서는 1, 2등급에 가 있는 마필들이 다 나왔었죠. 그 정도로 이 마필의 잠재력은 뛰어난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전에 선행 전개 뭐야? 덜미를 잡혀서 준우승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위너형 강력한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자, 이런 마필 쪽에 시간을 뭐 이렇게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석에 있어서 관건은 발이 6번 마필 또는 세강 파이터인데, 자, 여기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강 파이터가 센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데뷔하고 나서 이제 두 번의 경기에서 2연승을 합니다. 정말 호기롭게 2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15일이었죠. 이때 출전했던 경주가 농협중앙이상배. 그러니까는 국산 2세 최강자전의 경주였죠. 서울에 나라케이, 지구라트, 뭐 거센방역, 플라인스타 이런 마필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서울 부경 통틀어가지고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이었습니다. 비록 성적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세강 파이터 잠재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비록 직전에 1400을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1700의 거리가 일단은 생소한 여건입니다. 1700의 거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1700의 거리가 일단은 변수다. 그런 점이고, 금화파이어리 걸음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위너형이라는 마필보다는 보여준 걸음은 더욱더 좋습니다. 금화파이어리 직전에도 종반에 57을 짊어지고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와, 이게 마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근성이 정말 중요한데 근성 정말 좋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58kg의 부담 중량. 제가 말씀드리죠. 이 52에서 53 별반 차이 없습니다. 53, 54 조금 큰 차이 없고요. 54에서 55 그다지. 56에서 57은 이거는 어린 마필한테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능력 마필이 아니라면 57에서 58 엄청난 데미지가 있겠고, 자, 그래도 저는 이 금화파이라는 마필이 이겨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1700m 레이스의 거리 경험이 이전에 작년 1월 달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치고 종반에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현재 1700이 처음입니다. 금화파이어리.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무려 58kg의 부담 중량. 그러니까는 저부담 중에, 그러니까 저부담 중량이 아니라 57이었을 때는 1400, 1200까지는 딱 한 발만 쓰면 되죠. 1700 거리 이상은 나름대로 페이스 안배가 돼야 되는데 58을 짊어지고 꾸준하게 1700을 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0, 1400은 쉽게 끝납니다. 1700은 오히려 더 뛰어야 됩니다. 300을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58에 따른 부담량이 가중되는 그런 부담량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능력은 약간 밀리긴 합니다만 이 썬더 프린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세터데이 이뒤의 마필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뒤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이 마필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을 하는 마필들인데, 중요한 거는 감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썬더 프린스는 전형적으로 1700의 전담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세터데이 마찬가지로 직전에 1700m 레이스 내용 자체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7경주가 그냥 쉽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위너형, 세강파이터, 금화파이어리 끝!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긴 한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1700의 거리다. 과연 5번과 6번의 마필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체중적으로 봤을 때 2번 위너형이라는 마필을 믿겠고 오히려 적정거리의 감량을 대폭 받은 7번, 9번이 5번, 6번한테는 능력이 좀 밀리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이 거리 경쟁력과 부담력을 놓고 본다면 좀 더 유리할 여건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입니다. 그래서 2번 위너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저는 인정을 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오히려 힘을 실어드린다면 7번 썬더 프린스, 9번 세터데이라는 마필이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자, 이렇게 7일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네 번째 강공량이고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정말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오픈하겠고요. 누림수의 맛빌. 자, 먼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맛빌이 4번, 10번이죠. 그리고 이제 6번 맛빌까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맛빌 중에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딱 하신다면은 가장 센 맛빌, 그러니까는 기승기수, 뭐 부담 중량 다 동일하다 봤을 때 가장 센 맛빌은 6번입니다. 원평 코드. 이 맛빌이 최근에 좋아진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중이 또 늘었네요. 57.5kg면은 이거는 안고 할 여지는 있겠지만은 자, 일단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부담 중량.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퓨리오사나 마필. 자, 이 퓨리오사도 3세마 시절에는 엄청나게 이 마필이 기대를 받았었고 주목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미 뭐 2세 때부터 그랬었죠.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3등급의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는 선행을 나서긴 나서는데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9월 23일이었죠. 이때 이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절대 약했던 레이스 아니었고요. 강편성이었는데 거의 최선 버티기였습니다. GRF 타임이 5줄에 14초 2다. 사망 타임이 41초 플랫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선행을 받더라도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늦은 기록입니다. 뒷심에서.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경주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행도 못 나섰고 그냥 따라가다가 3위에 그쳤던 모습. 중요한 건 직전 경주였죠. 인기순위 1위 마필. 1800에 5줄을 하면은 선행력 마필한테 불리했던 여건은 아닙니다. 선행을 편하게 받았지만은 중반의 결국에는 거림이 무뎌지는 모습. 5줄의 전F 타임 14초 플랫. 3런 타임이 40초 8. 그러니까는 이 기록은 이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전에 이미 9월달에 이마필은 이 정도의 뒷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될까?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를 일단은 교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승이고요. 근데 과연 1800 물론 직전 이미 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1600m 레이스. 과연 이마필의 뒷심을 100%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압도적인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누리는 마필이 이 마필을 저는 무조건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번 마필 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의 경주로 보면은 선행을 받아도 자,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100%다. 이런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마필. 외곽의 논스톱 선두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계속 외곽 전개, 호미권 전개였죠. 전개가 썩게 매끄럽게 풀지는 않았는데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3등급에서 과연 검증이 됐습니까? 아니죠. 4등급까지만 검증이 됐고 3등급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이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땡큐가 되고요. 아르고리치라는 마필. 아르고리치. 자, 이 마필을 제가 엄청나게 저는 세게 인정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는 지난 10월 22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아르고리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공백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마필을 예의주시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언제부터 좀 부진했냐면은 공백기를 거쳤죠. 4월 달에 이 마필이 경주를 치르고 6월 달에 경주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주임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복귀 전,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준우승. 걸음 정말 좋았죠. 12월 달에 3등. 이때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 거의 방점을 찍었죠. 종반의 추임력이 엄청나게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르고리치도 이번에 승급전에 게다가 이제 안장은 오수철 기수입니다. 뭐 이제는 오수철 기수가 감량 기수가 아니죠. 감량 딱지를 뗐기 때문에 감량 기수가 아닌데 그래도 이마필의 능력에 저는 오수철 기수의 기승술은 믿고 갑니다. 52kg의 부담이 놓고 본다면 자 저는 이거 아르고리치란 마필이 퓨리오사란 마필과 맞짱을 떠도 이 마필의 지리율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르고리치의 최근의 경주 내용은 퓨리오사란 마필과 반대로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성향은 좀 틀리죠. 아르고리치는 추입성에 가깝고 퓨리오사란 마필은 선의형 마필이었는데 근데 이 아르고리치가 초반이 느린 마필 아닙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뭐냐면 이번에 이 마필의 선입입니다. 내측에 편한 선입이고 이게 바로 곡선주로 접어들기 때문에 1600의 내측의 선입 52kg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 마필이 1번 아르고리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인 판단하겠지만은 필히 여기에 상대 마필 안고 하시는 마필은 말이 탱자입니다. 탱자. 이거 제가 볼 때는 1번, 9번의 느낌이 엄청나게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오고요. 그만큼 탱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용이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감량을 받고 강한 상대를 만난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의 체형으로 고문다면 그래서 탱자도 이번 경주는 강하게 노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경주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믿고 갑니다. 강축이고 여기에 게이트 순서로 봤을 때는 2번 마필, 4번 마필, 뭐 9번, 10번, 6번도 나름대로 가는 것. 그런데 우선순위는 9번. 그 다음에는 현장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축의 9번은 고배당이 형성이 돼도 이 조합은 삼복이건 복수이건 안에 저는 필요 없게 강하게 조합입니다. 자, 물론 이제 2회 마필 안고 가야 되겠죠. 제가 이거 그냥 한방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조합은 1번, 9번은 필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뭐 4번 마필, 6번 마필, 9번, 10번 마필 현장 판단 2번 마필까지 해보도록 하겠지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아르고리치입니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르고리치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경제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분석을 하긴 했는데 뭐 아주 그렇게 강하게 들어갈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압축해 볼까요? 1번, 9번, 11번, 3번. 이 선에서 그냥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9번, 3번, 11번인데 한번 볼까요? 바덴바덴은 현재 40조만이 나오죠. 이게 포인트, 이게 팩트, 이게 관건입니다. 이 바덴바덴이 나름대로 스피드도 있고 종반의 뒷심도 있고요. 물론 이제 주행사 때 그림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40주의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 위즈러너는 그냥 잠재력 있는 마필. 요건 마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킬러. 드론킬러가 직전의 걸음은 정말 좋았죠. 근데 이 마필은 마방에서도 일단은 아직은 조금은 완성도가 조금은 어리다. 어린 티가 있다. 자, 물론 이제 그에 따른 판단은 제가 하겠지만은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상대 마필이 만만치 않고요. 직전에 걸음은 좋았지만은 이번에는 1400 거리가 늘었고 그리고 직전에는 포아주르의 선행전개가 죄송합니다. 직전에는 포아주르의 선행전개가 엄청나게 편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걸음이 더 나았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5번 마필. 자 8번 다이아키 추임력이 좋지만 하중원 기수 안장교체 무려 57.5kg 거센 반격 56.5kg 땡큐 대천 55kg. 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1번 4번 9번 11번인데 이 마필만 한번 보면 거센 반격이 가장 세죠. 저는 이번에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농협 중화배 장배 때 나라케이 지구라트 이 편성이라면은
자,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56.5kg의 부담 중량이 적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경주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주요 맞빌들이 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1번 맞빌도 공백기. 문세영 교수의 게이트 2점 맞빌의 능력 부담 중량 너무 좋지만 1번이 그런데 공백기. 9번은 능력은 정말 센데 56.5kg의 부담 중량. 땡큐 대천 같은 경우는 종반에 추입력이 좋은 맞빌인데 추입의 기회가 순조롭게 주어질 것인가? 저는 안고는 갑니다. 그런 변수고, 자, 이 3번을 보는 건 뭐냐면 이 맞빌 또한 보여준 거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위즈러너는 GM사 때 충분히 이미 가능성을 보였던 맞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맞빌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거리를 늘렸다. 그러니까는 중장거리를 뛰었던 맞빌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거리 나오는 맞빌들, 이런 맞빌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즈러너 맞빌은 기본적으로 체형은 크긴 합니다만 현재의 힘찬 정도와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장거리를 아직까지는 이 맞빌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400의 거리라면은 저 때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맞빌조차도 저는 안고는 가는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검증된 걸음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딱 이런 경주입니다. 제가 보는 맞빌은 1번 맞빌, 보셔야 되는 맞빌은 3번 맞빌, 9번 맞빌, 11번 맞빌. 2회 맞빌 중에 그나마 5번이 가는 건인데 직전에는 너무 편한 전개, 이번엔 승급전에 거리 들고 고점이 변수. 1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백기, 가능성 보고 가는 맞빌 3번. 9번 맞빌 능력은 정말 센데 부담 중량. 1번, 11번은 추입의 기회가 과연 주어질까? 자, 그래도 볼 수 있는 맞빌이 이 4두의 맞빌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맞빌은 9번 맞빌. 그리고 주력은 1번이 유력합니다. 9번 측에 1번을 저는 강력하게 인정할 수 있겠고, 뭐 인기 맞빌이죠. 분석해보니까 그렇습니다. 9번 측에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 11번 안고 할 수 있는 맞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9번을 축으로 해서 1번 그리고 3번, 11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경주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다 조금씩의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를 조금은 낮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뭐 2회 맞필 중에 뚜렷하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맞필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번에 나오는 맞필 중에 아마 이제 올해 연말에 제가 볼 때는 좀 일을 낼 수 있는 맞필이 좀 있지 않을까. 정말 센 편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의 그런 맞필이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인기 맞필 간의 접전이다. 먼저 정리를 하고 합니다. 인기 맞필 간의 접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말해 외곽 있는 츠번 영웅발의 맞필. 자,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답이 딱 나오겠죠. 지난주에 외산마 4등급에 우승을 했던 몬탁챗 시원하게 추임력으로 우승했죠. 그리고 모닝다월 늑발을 하고도 이 맞필이 지난주에 57을 짊어지고도 그래도 선전했던 맞필입니다. 이 두 마리를 무려 6마신 차로 종반에 채찍 거의 없이 월등하게 제압했던 맞필이 영웅부활입니다. 향후에 장거리에서 이 맞필이 언제 어떻게 뛸 것인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7번 맞필은 저는 인정합니다. 강축으로 인정하고요. 여기에 말해 6번 맞필 금화 올루어인데 국산 맞필은 합니다만 이 맞필의 걸음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지난 1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맞필의 능력에 한 10% 보여줬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의 본연의 능력 아니었고 직전의 내용은 정말 좋았었고요. 일단은 뭐 직전 대비 1kg 좀 늘긴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금화올로르 맞필 인정하고요. 3번 드리마일. 자, 이게 안장이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오늘 맞췄던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외곽에 어마무시한 이쪽에 있죠. 7번 영웅부활의 기승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송재철 기수의 기승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드리마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맞필이 1억 2천만 원의 고가의 맞필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전에 최근에 데뷔전에 우승, 그 다음에 직전에 준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기대감이 너무 큰 걸까요? 이 맞필의 잠재력 대비해서는 완성도, 그러니까는 힘찬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무른 듯한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14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병력이 없죠. 워낙 고가의 마필이고 이거는 마방에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게 나쁜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마필은 휴식을 취한 겁니다. 이게 한두 경주 끝내고 말 마필이 아닙니다. 괜히 힘도 안 찼는데 무리해가지고 일반 경기에 뛰어가지고 상금을 버는 것보다는 아예 완성도를 높이면서 쉬면서 복귀전을 치르는 게 이게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마필은 쉬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드림아이라는 마필이 과연 얼마나 뛸 것인가. 이게 영웅번역 마필과 정말 상당히 흥미로운 경쟁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주력은 저는 3번입니다. 만약에 7번을 여러분들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난 저 마필 못 믿어. 그러면 3번 놓고 하면 됩니다. 물론 7번 마필 믿으시겠지만은 그만큼 3번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 마필이 쉬었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는 없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2번 행복한 문망인데 저는 이 마필은 삭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행복한 문망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3연승인데 연투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은 뭐랄까 그렇게 독보적인 경주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합량사에서 조금씩 이는 모습이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편성의 운이 따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편성의 운이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의 상대가 너무너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2번 마필은 저는 쉽지는 좀 않다. 이번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키를 주는 마필과 1번 글로벌선인데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뭡니까? 적수성대라는 마필? 자, 정말 좋아하는 마필. 8살짜리 마필이 1등급에 가가지고 연승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자, 이 글로벌선이 현재 7세 안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번의 경주 연승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비빌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근데 내측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선입권에만 붙어도 만만히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선 오히려 행복한 몸만 안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1번 마필을 안고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먼저 말해 7번 영웅부활. 자, 이 영웅부활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 마필은 드림아이. 물론 현 시점에서는 7번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상당히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금아울로 글로벌선. 자, 3번 드림아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가의 마필이고 절대 이 마필은 아파서 신경 아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었고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많이 정말 성장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뭐 훈련을 봐서 모릅니다. 그냥 이거 실전을 뛰어봐야지 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드림아일의 잠재력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대결이 예측이 된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3번 그리고 6번 금아울러 여기에 1번 글로벌선까지 받치고 돌아갈 수 있는 저는 2번 마필은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분마 7번은 주로 3번 그리고 6번 1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A급 정말 피나를 장식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경주.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경주는 복승식 뿐만이 아니라 쌍승식, 삼쌍, 삼복 전승식을 다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충마가 인기순위 1위가 아니겠죠. 이 얘기는 그리고 삼복, 삼쌍까지 간다는 거는 복병 마필을 안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픈하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제가 3두의 마필만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의 판단 현장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캐리해주는 마필은 나올 스나이퍼죠. 정말 이 나올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상당히 조금은 인연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99 정말 이 코리안 더비 때 이때 원더프리트의 나올 스나이퍼 어차피 뭐 지난 경기 어차피 적중했던 경기였는데 지난해 이 마필이 거의 3간 대회에 상당히 엘리트의 마필이었습니다. 나올 스나이퍼 그리고 일간 스포츠배 때 4등을 했고요.
다음에 최근에 2등급 경주 모두 다 우승이었고 이번에 승급전이 아니라 2등급의 거의 고별전입니다. 왜냐면은 레이팅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1점만 더 받으면은 승급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58kg 부담 중량. 그러니까 경마가 제가 항상 이렇게 부담 중량을 말씀드리는 게 핸디캡 경주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마필의 우승의 기회로 균등하게 주는 게 그게 핸디캡 경주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부담 중량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 나올 스나이퍼로 58을 짊어졌겠습니까? 51을 짊어진 온포인트와 동일하게 우승 경쟁을 하라고 이렇게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담 중량이 절대로 만만치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58kg 물론 능력은 가장 세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충만은 럭키선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럭키선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 마필도 3관 대회 다 출전했습니다. 캐리컨 마일 그때 6등 했었죠. 그리고 코리안 더비 때 8등.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 장관배 대상전 3차 관문에서 이 마필이 6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7등을 했던 마필이 바로 나우루 스나이퍼입니다. 6등은 럭키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57kg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럭키선은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10월 달에 복귀전을 치르고요. 근데 이때 당시 57을 짊어지고 간신히 우승을 했는데 회복이 좀 덜 된 상태였죠. 그리고 3관 대회에 아무래도 이제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반 경기 이거 만만한 레이스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부중은 57이었고요. 백미는 직전이었죠. 3등급 강편서에서의 마필이 무려 10마실 이겨버립니다. 10마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강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냥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이마필한테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진입을 합니다. 2등급에 이마필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2등급에 올라왔는데 부담 유형이 53.5kg 부담 중량. 말씀드렸죠. 나올 스나이퍼 마필이라 불과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이었죠. 동일하게 57을 짊어지고 대상 경주에서 이 마필이 근소하게 이겼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현재 나우스 라이퍼는 무려 58. 왜? 이 마필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경주를 치렀고 특히나 2등급 경주에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58을 짊어졌고요. 나우스 라이퍼. 반면에 럭키선은 53.5kg. 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면 어떤 마필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번, 7번에 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쌍승식 3쌍까지 한번 저는 노림수로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닐까 라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사이먼 퀸, 네이치는 1번 이런 마필들, 퀸조토 이런 마필들 많이 팔리는데 루킹굿입니다. 루킹굿.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이제 어느덧 8세의 나이가 됐고요. 어느덧 그렇습니다. 근데 2등급의 루킹굿은 절대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마필은 특히나 루킹굿은 2000m 레이스에 정말 유리할 마필이고요. 물론 이제 1800도 되는 마필. 지난 9월 17일 일간 스포츠배였죠. 이때 당시에 루킹굿이 나올 스나이퍼라는 마필한테 3마실을 졌습니다. 정확하게 3마실을 졌는데 그때는 나올 스나이퍼가 2kg에 2점이 있었습니다. 2kg 덜 집어진 겁니다. 53kg. 루킹굿은 55kg.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루킹굿이 3kg에 2점이 주어졌죠. 이때와 비교해보면은 무려 5kg에 2점이 주어진 겁니다. 과연 루킹굿 또한 나우 스나이퍼나 마필한테 지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루킹굿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고요. 자,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마필 안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바로 1번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퀸조터가 직전에 브리더스컵 퀸 경주 그전 경주 경상도지사배 대상 경주에 잘 뛰었죠. 근데 저는 퀸조터라는 마필은 이 정도로 뛸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앞말간의 대상 경주였죠. 앞말간의 대상 경주. 이게 앞말간의 대상 경주라면 2등급, 1등급에서의 일반 순말하고의 경쟁은 차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불과 몇 개월 전, 몇 개월도 아니죠. 1개월 전에 일간 스포츠배 때는 퀸조터나 마필이 마이티고 누킹고 나우스나이퍼 잽도 안 됐습니다.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온포인트한테도 졌던 마필이죠. 루킹고 에이스 함상한테 졌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이마필이 선입력도 있겠고 나름대로서는 경주력이 좋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여러분들 퀸조투어는 앞선에 선행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이마필 전형적인 추임마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천추임이 다 되는 마필인데, 자, 물론 저는 21조 마방을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과도평가되는 마필이 없잖아 있다. 과도평가된 감이 없잖아 있다. 자,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제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축이 4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저는 3뒤의 마필을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된 A급 하이라이트고, 이거는 4번 마필은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승식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은 4번입니다. 여기에 나올 스나이퍼 루킹군. 이 3D의 마필은 어떤 조합이건 간에 필히 안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하나의 키를 주는 마필은 10번 루킹굿이고요. 4번, 7번, 10번.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경주고, 제가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꼭 적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하이라이트 경주는 제11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그렇죠. 살펴보니까는 제가 설명드렸던 마필이 거의 다 인기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편성이 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마필은 여러분들 좀 불안합니다. 라고 했던 마필, 뭐 한두의 마필 뺐고, 그리고 이 마필은 좀 세게 봐야 됩니다. 인기수는 좀 밀려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느낌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날은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방송 참고하시고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 번쯤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 경마, 이제는 설 휴장 전에 월말 경마 또는 지난주 다음 주였죠. 다음 주 이제 한 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